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언박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외국의 그 유명 유튜버들이 한 번씩 하잖아요. 신제품들 한꺼번에 그 발매되어서 도착하면. SD 에어리얼인데요. 이거 키트 잘 나왔어요. 색상 분할은 별로 잘 안 되어 있는데 조형이라든지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BB전사 같다고 생각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EX 스탠다드더라고요. 좋은 키트였습니다. 모델로이드죠. 자이언트 로보입니다. 이게 진짜 재밌게 나왔어요. 제가 예전에 모델로이드 앙케이트 할 때 물건값 비싸게 받지 말고 앞판 뒷판으로 해서 이렇게 끼워서 좀 속이 텅 빈 강정처럼 해서 키트 좀 싸게 만들어 보라고 써놓은 적이 있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만들어서 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로이드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다른 두 녀석은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아마 다른 것들 구입할 게 많아서 좀 만들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그랑조트만 구입했는데, 그랑조트고요. 슈퍼 그랑조트죠. 이게 노멀 그랑조트에서 슈퍼로 오면서 키트가 좀 커졌더라고요. 꽤 만들면 만족스러운 키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가 눌렸죠. 루이 포커의 그 피닉스 VF-0S죠. 마크로스 제로에 나오는 거. 이게 엄청 멋있거든요. 배틀로이드가 멋있어서 저는 그 하세가와에서 나온 키트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구입해서, 그쪽은 변형은 안 되는 키트니까 이거 갖고 싶었는데 예약할 때 놓쳐서 이제 못 구하나 싶었는데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발매 후에 아마존에서 정가 정도에 팔고 있어서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떨어질 만한 문제가, 떨어질 만이 아니고 정가에 팔리게 된 보통은 프리미엄 붙잖아요. 근데 일반으로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하자가 좀 있는 제품이라서 구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도색 쪽이 좀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 이따 이야기할게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선이 잡혔죠. 선이 보입니다. 이렇게 같이 왔는데 아마존 택배는 꼭 그 포장 박스가 좀 찌그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 눌리면서 밑에도 같이 깔아 뭉개버린 건데, 탑차에 쌓아 올린다고 해봤자 2m 정도 쌓잖아요. 2m 쌓아 올리면서 이게 맨 아래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이 그렇게 쉽게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봐주십시오 좀. 차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니까 박스끼리 엉켜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완충제를 넣으면 해결되는 건가?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겉박스가 반근으로 압축될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존 박스만 특히 좀 약한 것 같아요, 보면. 왜일까요? 자, 그래서 박스가 눌린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정정 표기도 있고 대단합니다. 이런 순발력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틀린 건 좀 어떤가 싶지만. 박스 아트 일러스트레이션은 코우라는 선생님이, 은근히 컬러란 말이지. 모델로이드 설명서. 변형 설명서가 하나 더 있나 봅니다. 이게 박스 눌려서 깨졌다고 해서 AS라든지 그런 건
신청할 마음도 안 드는데. 일단 멀쩡한 것 같긴 해요. 배송하다 깨진 건 AS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고, 안 깨졌으니까 상관없지만. 클리어 파츠가 엄청 진하네요. 보기 좋습니다. 손도 여러 개 들어있고, 손이 주먹손, 칼쥔손, 그리고 마법을 쓰는 손, 편손, 손가락까지 쫙 편손까지. 이렇게 손을 많이 넣어주네. 손을 좀 덜 넣어주면 런너 하나 절감되는 건데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도색을 했네요. 이건 안 했는데. 아, 반대쪽에 되어 있네. 한쪽 면은 날개가 도색되어 있고 한쪽 면은 안 되어 있어서 앞에서 봤을 때는 다 도색된 면으로 보이게 해준 것 같고, 눈 도색 깔끔해요. 이런 거 보면 어디 엇나가는 것도 없고, 탐포인쇄로 2방 찍은 걸 텐데 이게 참 잘 하고 있습니다. 코토부키아도 그렇고 피규어 만드는 회사들이 부분 도색해서 나오는 키트들 보면 도색 잘해서 나와요. 자, 크랑조트는 저리로 가고, 다음은 로이포커의 기체입니다. 로이포커 하면 로이포커 스페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VF1만 특별 사용으로 생산을 했기 때문에 로이포커 스페셜인 거고, 이쪽은 일반기를 로이포커가 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물론 퍼스널 마킹을 하긴 했지만 컬러만 본인 컬러로 칠해서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로이포커 유즈죠. 근데 이 박스가 재밌는 게, 여기에 보면 안쪽이 보여요. 투명 창으로. 근데 이게 본체잖아요. 대체 이건 뭐 들어있는 걸까? 한 이 정도 박스만 되어도 부속품 다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커요. 아, 옆에도 이렇게 줄이 갔구나. 여러분은 이런 일이 생기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주 유쾌한 기분인데, 약간 안도했어요. 근데 이 찌그러진 쪽에 본체가 안 들어있고 이쪽에 피해 있으니까 로이포커의 회피 능력. 아, 들어있을 만한 물건이 잔뜩 들어있습니다. 하긴 이 정도 들어있으려면 박스가 커야 되겠네. 오, 트랜스포머처럼 안쪽에 이런 설계도면 같은 거 넣어놓았고, 이런 설계도면이 참 센스가 있죠. 그러니까 건프라 옛날 MG 보면 설계도면에 정자세로 일자로 세워놓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되게 볼품없는데 다리를 약간 벌리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설계도면 자체로. 그러니까 이 기체는 정자세가 약간 다리를 팔자 모양으로 벌리고 있는 형태로 잡고 디자인을 한 거죠. 근데 건프라는 일자로 잡고, 딱 이런 형태로 일자로 잡고 디자인을 시작하니까 포즈를 잘못 잡으면 어색해 보이는 겁니다. 아, 매뉴얼도 접혀버렸네. 이쪽은 흑백이죠. 모데로이드는 풀컬러인데 하이메탈 R은 흑백으로 변형하랍니다. 아직 탐포인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의 기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다이는 회전을 정말 빨리 하는 것 같아요. 신제품을 금방금방 예약받고 3개월 뒤에 출하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감수가 덜 된 느낌으로 나오는 때가 많죠. 이 기체도 이거 당기면 이거 선 날아다니는 거 이거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기체도 좀 빨리 만드느라 생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지금 정가에 구입할 수 있는 이유겠죠. 여기에 가슴에 있는 라인을 보면 이걸 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뭘로 해야 되지? 손. 자, 이 손가락으로 여기에 지금 먹선 넣는 라인이 들어가 있잖아요. 패널 라인이. 지금 이 검은 줄이 이 패널 라인 위에, 그러니까 이 패널 라인 선에 맞추어져서 딱 기장이 걸쳐야 돼요. 근데 이게 밑으로 쭉 내려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두께도 너무 두껍고 VF0가 이렇게 안 생겼거든요. 원래 이 선이 굉장히 샤프해요. 근데 이건 선이 굵어진 데다가 밑으로 타고 내려와 버렸으니까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박스 아트 같은데 정상으로 그려져 있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배틀로이드가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라인이 가늘거든요. 여기에도 있네요. 여기 패널 라인 위쪽에 있어요. 라인이. 그리고 이 구멍을 보면 여기 구멍 3개가 있잖아요. 이 3개 안에 딱 들어가게 선이 지나가거든요. 근데 이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죠. 근데 이 위쪽 구멍을 안 넘어간 것까지는 맞는데 이 밑으로 아래 구멍을 치고 내려와서 아래까지 덮어버렸잖아요. 여기 구멍 4개 있는 것 영역까지 침입을 했잖아요. 원래는 여기 침입 안 하는 설계인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콜렉터들이 구입을 좀 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판이 좀 풀려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완벽했다 그러면 일본에도 되팔이 같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 몇 대씩 살 거 아니에요. 막 수십 대씩 쌓아 쟁여 놓을 거 아닙니까? 온갖 그 계정을 동원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이 라인을 보고 겁을 먹은 거죠. 이거 나중에 재판 같은 데서 수정되면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 싶으니까 다 놔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진짜로 이거 나중에 재판에서 이거 수정되면 어떡하지? 이거 그러면 완전 고물되어 버리는 거네.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불량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제품 사양이라는 걸로 퉁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다이 쪽에서. 설명서를 안 보고 만지고 있으니까 좀 러프하게 가고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접혀 있는 거죠. 이 팔다리의 이 느낌, 뭔가 영웅의 느낌이 아니잖아요. 효율성을 추구한 전투기계의 느낌이잖아요. 발키리의 이 팔다리 가는 느낌. VF1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중 기체, 그러니까 VF19도 YF죠. YF19도 꽤 두꺼운 편인데 그 이후 프론티어 쪽부터 갑자기 엄청 얇아지잖아요. 그게 VF0도 좀 얇은 이런 느낌입니다. 이게 좋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같은 느낌이 아니라 로봇이니까 이 정도로 가늘어도 튼튼하다는 그런 느낌? 그런 해석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건담이 이렇게 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근데 발키리는 이렇게 하는 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로이 포커 스페셜. 스페셜이 아니죠. 유지죠. 이쪽은. 이쪽도 가동되고.
근데 포구가 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슬라이드 금형으로 여기 하나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어요. 돈 아끼느라고. 이게 반다이의 실력이라는 거지. 이게 반다이의 실력이라는 거지. UN 스페이시. 이 부분에 변형용 손을 넣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접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줄여놓는 이런 사양입니다. 이게 변형 상태예요. 그리고 로봇 배틀로이드용 대선 이렇게 당겨놓고 이걸 집어넣는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는 이 두께의 관계상 이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원래 설정이 이렇진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변형손은 무기를 못 쥐어요. 본체에 장비되어 있는 건포들을 손에 쥐지 못하는 걸 넣어놓고 완전 변형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반다이도 아마 완전 변형이라고는 안 했을 겁니다. 그냥 변형 재현이라고 했지. 최근에 이런 제품이 너무 많아요. 어차피 이거 프로포션용으로 안 쓰는 주먹이니까 여기에 무기 쥘 수 있게 좀 구멍이라도 하나 빵 뚫어서 좀 옛날 HG 손처럼 해서, 어차피 연질이니까 뚫을 수 있잖아요. 얇아도. 그냥 이렇게 푹 꽂아 놓을 수 있게 하면 그게 완전 변형 재현 다 되는 건데, 꼭 이렇게 변형 키트도 프로포션 한다고 이런 주먹 모양 만들어 놓고 이걸로는 무기 쥐지도 못하고 변형 전용으로 바꾸어 끼고 해야 되고, 버카 더블 제타 건담도 그런 식이잖아요. 참 잘하는 짓입니다. 나중에 또 미래의 개선판을 낼 생각으로 밑밥을 깔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날개가 C형 고리로 아주 멋지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서 쓰겠냐요. 이렇게요. 매미날개 같죠. 근데 여기에 미사일 달려면 이 파일런 장비하는 구멍 있는 이걸 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어느 쪽을 선택해도 결국 실망하게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파일런 끼울 수 있는 쪽을 나중에 끼우겠습니다. 지금은 뭐 완전 변형 날개를 한번. 아주 깊숙이 들어가네요. 이게 모양은 제일 좋죠. 완전 변형 날개가 아니라 프로포션 날개죠. 가동되는 거는 재현 잘했네요. 생략할 법도 한데 잘했습니다. 역시 반다이야. 역시 반다이는 최고의 모형 회사라고. 잘 나왔네요. 프로펠런스 탱크인가요? 이것도 달려있고. 이게 1대 100이에요, 스케일이. 그래서 1대 100이니까 나중에 그 YF-19도 프라모델 1대 100으로 나오잖아요, 스케일을. 그래서 그 녀석하고 같이 세워놓아도 되고, 콜렉션성이 있습니다. 근데 VF1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정가를 훨씬 초월한 가격에 팔리고 있으니까 그걸 구입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좀 괜찮은 가격에 구입하려고 기다리다가 이걸 지금 보니까 뭐 VF 제로만 있어도 되지 않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히카루기는 있으나 없으나 한 존재이기 때문에. 센파이! 로이프카 센파이! 히카루잖아요. 센파이! 히카루 데스! 로이프카 센파이! 그 국어책 읽기 하는 녀석. (1대 100) 스케일 스트라이크
건담이 있습니다. 이거 재판은 관절이 엄청 뻑뻑하다고 합니다. 내려다보는 각도라서 막 크기 비교가 잘 안되네. 이런 차이입니다. 멋있음과 멋있음의 대결이죠. 이쪽 사출색은 창백하게 잘 나온 편인데요, 이쪽 사출색은 좀 누렇죠. 애니메이션에서는 약간 웨더링이 들어간 질감이었어요. 그 카툰 렌더링 방식으로 해서 만들어진 좋은 작품인데, 근데 이거 발목이 좀 이상하다. 발키리는 가끔 오른발 왼발을 반대로 끼워 놓을 때가, 아니 반대가 아니라 같은 쪽 발을 끼워 놓을 때가 있어요. 이건 가니형 VF 하이메탈 R이니까 DX 초합금처럼 좌우 구분이 있지는 않을 건데, 구분이 없겠지? 설마? 인출해서 보면 지금도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게 파츠를, 금속 파츠 조립했을 때 이 축이 이쪽으로 좀 꺾인 상태로 조립이 되는데, 아니 조립이 된 거겠죠? 공장에서. 그 같은 파츠를 여러 개 놓고 같이 탁탁탁 조립해 나가니까 이쪽 발도 관절이 안으로 꺾여 있고 이쪽 발은 관절이 밖으로 꺾여 있고, 그래서 지금 비대칭으로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쪽은 금속 튜브로 꽂아 놓았기 때문에 정위치로 잡아주기가 좀 애매한 감이 있어요. 아래쪽 볼 조인트는 약하고 위쪽은 단단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잡아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일자로 서죠. 반대쪽도 세워놨고, 이 상태에서 수납을 해주어야 정자세가 만들어진 그런 거.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겠죠. 자연스럽게 자세 취하다 보면 이렇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 하는 거니까. 이걸 리뷰 안 할 거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떠드는 겁니다. 나중에 하고 싶어지면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가워크 배틀로이드 파이터 변형해보면서 본인이 느낀 점 몇 개 이야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캐노피 부분 편광도색 되어 있죠. 오, 괜찮네 나름. 프라모델 정보 나왔을 때 YF19 보고 조금 이상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이 제품으로 보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프라모델 쪽은 더 두껍고 진하겠지만 이 각도도 멋있네. 그래서 이 부분이 보이는 이거 초점이 안 잡혀서 좀 문제인데, 이런 각도로 작품에서는 연출을 절대 안 하잖아요. 그냥 레어한 앵글이죠. 아, 자이언트 로보. 자이언트 로보를 아직 안 봤습니다. 어떡하지? 오늘 푸짐하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 리뷰보다 이런 톤이 더 재밌지 않아요? 그냥 아무 이야기나 할 수 있고. 수성의 마녀 6화 끝나고 나서 7화는 안 하고 총집편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2주일 기다려야 돼요. 7화 보려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우분들이 라디오에서. 그래서 그 재밌는 6화를 보고 나서 2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견딜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쪽은 박스가 안 부셔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파츠를 엄청 많이 만들었죠. 파츠 볼륨도 크고 진짜 매력있게 조형을 잘했어요. 타협을 안 한 것 같은, 그러니까 물론 부품 분할은 타협을 했는데 그 조형으로는 타협을 안 하는 느낌. 시간 아깝다고 좀 날리고 이런 거 없이 진짜 멋있는 자이언트 로봇을 만들려고 노력한 그 느낌이 납니다. 이 일러스트의 밸런스랑 거의 똑같으니까 어깨가 무슨 가샤폰 캡슐 같은. 그리고 이 키트는 재밌는 게 쿠사마 다이사쿠하고 김레이를 피규어로 넣어주었어요. 왜 이럴 필요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는데요. 왜 이 키트에 캐릭터 피규어가 필요하지? 바벨 2세라면 좀 이해가 갑니다. 바벨 2세 포세이돈 같은 거 출시하면서 거기에 바벨 2세하고 로뎀 넣어주면 그건 맞는데, 맞는다 안 맞는다는 제 생각일 뿐이지만 당신의 감상이죠. 근데 여기에도 넣어주어서 좋긴 하니까 좋습니다. 만들기가 좀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좋죠. 이거 쿠사마 다이사쿠의 자이언트 로보에게 매달린 피규어.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저한테는 어려운 키트가 될 것 같고, 관절 빨간색, 그 리벳이 박혀 있잖아요. 아니, 자이언트 로보는 이게 리벳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체를 조립하기 위한 리벳이라고 하기에는 팔뚝에 이렇게 많이 박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식용 징을 박아 놓은 건가, 아니면 그러니까 이렇게 쳤을 때 전체가 휘는 걸 막으려고 이걸 이렇게 박은 건가, 전투용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그거고요. 사출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뭐야? 이게 원형이잖아요, 보통. 여기도 원형으로 이 방향으로 튀어나왔어야 되는데 금형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금형이 탈출하려면 이게 직선으로 이렇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니까 이해를 해주자고요, 여러분. 이게 정면에서 안 보이게 이런 방식으로 정렬하게 되어 있어요. 키트 조립하면 이게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 보이는 쪽에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이건 뭘까요? 프레젠트 이건가? 스커트. 이건 다른 회사에서 만들어서 보낸 건가? 아니면 단순히 파손 방지로 이렇게 넣어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끔 그럴 때 있어요, 프라모델에. 그러니까 한 박스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다 한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고 금형 거는 그 사이즈 문제도 있고 해서 다른 데서 만든 다음에 부품 몇 개는 다른 회사 거, 이쪽은 우리 공장에서 합쳐서 포장하거든요. 이것도 그런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건 좀 절묘하네. 그러네. 이건 리벳이요. 리벳인지 징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 라인 보이죠? 파팅 라인? 이 선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금형 한 개, 그리고 이쪽에 한 개, 이거 한 개, 이거 한 개 해서 4개에서 4방향으로 때린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여기에 중간에 들어가는 거 하나, 이렇게 해서 5개네요. 5개로 사출했네. 이렇게 돈을 많이 쓰면서
게이트 자국까지 다 지워주고 있습니다. 잘 안 지워졌지만 엄청 파먹었네요. 날카로운 가위 같은 걸로 자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다 잘라서 담아 주었습니다. 요즘 프라모델 이렇게 만드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반다이라든지 하세가와라든지 타미야라든지. 어쨌든 그래도 그 짧은 제작 시간하고 그 적은 단가 안에서 이 정도로 정성껏 해주는 아주 고마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구스마일 컴퍼니 담당자 선생님이 정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정리하는 거 잘 못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언박싱이죠. 언박싱 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